장애인단체의 핵심적인 역할은 여러 의견들을 한데 모으고 연대할 수 있는 또 구심점의 역할이 필요하겠고요. 그 연대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오늘과 같은 자리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활동의 기본적인 정책과제와 연결해서는 연간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그 중심의 활동을 가정하는 계획과 또 성과 평가 이런 체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09년부터 지금의 방식의 주요 과제 선정과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2022년 과제 선정 계획 또 기본적인 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 선정 과정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년 1월 정도가 선정 최종 시점이 되겠는데요. 예비과제 의견 수렴이 지금 회원단체 중심으로 안내가 나가 있고요. 오늘 설문지에도 기본적인 표현을 해주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놨습니다. 10대 과제 2배수 선정과 공동대표단 논의를 통해서 내년 과제를 선정하고자 하고요. 지금 적혀있는 10개 과제는 기본적인 현재의 예상 가능하고 또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정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예비과제 의견 수렴 중인데요. 예비과제에서 지금 예시로 든 10개 과제 이외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서 올해 5대 과제 설명드리면서 이어지는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등급제 폐지 관련돼서는 지금 이동에 대한 서비스 조사 일부 조정 이후에 소득 지원에 대한 것이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여전히 그 그림이라든가 또 의견 수렴 이런 논의점들이 공개가 크게 돼 있지 않거든요. 그런 이슈도 여전히 있고 저희가 지금 권리보장법의 근간이 되기도 하고 공약의 주요 사항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장애 등급이나 유형 또 등록과 상관없이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체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입장에서 장애 등록제를 폐지하기 위한 또 개인 예산을 도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점을 새 정부에서 논의점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등급제 폐지에 따른 대응도 있겠고요. 권리보장법은 지금 21대 국회 안에서 논의되고 제정될 수 있도록 할 또 활동이 필요하고요. 지금 타시설 시범사업 예산, 시범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타시설 장애인 그리고 지금 통합도를 논의하고 있고 여러 부분에서 주거 서비스의 중요성이 굉장히 앞으로 더 커질 상황입니다. 이 주거 지원 대책에 대한 정책 마련 요구 활동도 필요하겠고요. 말씀드렸던 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 대한 또 참여 활동이 필요하겠습니다. 기타 국가 안전재난, 장애인 안전재난, 또 이동수단, 아까 말씀드렸던 고령장애인 관련 정책, 또 활동지원 서비스, 여러 가지 또 정책 현안 이슈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 안내 드린 또 의견 수렴 과정, 또 앞으로 있을 선정 과정에서 여러 단체 의견 수렴해서 선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대 과제 중심으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과제 활동을 하지만 수많은 현안들이 생깁니다. 그 활동들을 놓치고 빠뜨리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주요 활동 과제에 대한 선정을 축으로 해서 연간 또 저희가 정책 대응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주거에 대한 자기결정권. 주거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어디에서 살지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구와 함께 살지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그 시설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행위를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것. 그 세 가지가 이제 거주의 자기결정권의 핵심적인 요소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탈시설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탈시설 국가계획이 수립이 되고 추진체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 지금 이제 8월 달에 탈시설 계획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큰 그림만 제시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탈시설에 대해서 탈시설 로드맵에 대한 좀 비판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탈시설 국가계획이 좀 더 촘촘하게 좀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 장애정책 종합계획을 만드니까 이 안에 탈시설 국가계획이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야 된다. 그냥 단어 한두 개로 들어가는 거 말고 좀 구체적인 게 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탈시설이 되려면 저는 탈시설 민간 합동 TF나 특별기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탈시설 정책을 주도를 하고 있지만 탈시설 정책은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다 쓰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보면 첫 번째 요소로 나오는 게 주거예요. 근데 주거 정책을 복지부가 다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같이 결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뭐 이제 일자리나 소득에 관한 것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제 총리실에서 이런 것들을 민간합동 TF를 구성을 해서 이걸 좀 체계적으로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 주류화 조치 관련해서는 이 장애 영향 평가라는 부분들인데, 장애 영향 평가는 정부 안에도 지금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저희가 이제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장애 영향 평가, 장애 인지 예산 이런 부분들이 돼서 이제 장애의 이슈가 모든 국가 정책에서 모두 뭐 쉽게 얘기하면은 공무원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일할 때 어떤 공모든지 간에 이것이 장애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은 장애인에게 혹시 불이익되지 않을까? 혹시 장애인을 위해서 특별히 설계해야 될 부분은 없을까? 이것을 모든 공무원들이 항상 일하면서 생각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금방 되지 않겠지만은 그렇게 해가야 된다는 것을 잡아갈 수 있는 장애 주류화 조치고, 이거는 성평등 쪽에서는 이미 법적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 정책에 성평등을 고려하게 하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장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필요하겠다라는 점에서 장애 주류화 조치를 담았습니다. 저희가 2부에 짧게지만 3가지 정도 순서를 준비했는데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지금 관심 가져야 할 현안이라던가 또 정책, 또 법안에 대한 이해, 공유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 자주 또 더 자세한 소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가 없는 상황에서 다시 뵀으면 하는 마음 여전하고요. 사실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시 정도에 코엑스에서 사회복지사 관련 대회가 있어서 규모가 저희보다 더 크다고 했는데, 후보들 저희한테 먼저 왔다 갔잖아요. 여러분들이 모여주시고 힘을 합쳐주시는 것만큼 저희 단체도 중요하지만 여러 지역 단체의 힘을 모아서 내년에도 저희 의견을 새로운 정부라든가 대통령에게 또 정치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하게 또 조심히 내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대회 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